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한 줄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기분이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봄이 오면 기분이 좋아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코가 근질거리고 눈이 따끔거릴까? 저도 매년 봄이면 꼭 구경을 꿈꾸다가도 재채기 몇 번에 그냥 집에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봄철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젊었을 땐 그냥 감기겠지 하고 넘겼던 게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신경 쓰이죠. 봄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창밖을 보면 꽃망울이 터지고 따스한 햇살이 방 안까지 들어오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리면 괜히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런데 이 계절은 반갑지 않은 손님도 같이 찾아와요. 바로 꽃가루와 황사요. 지금이 2025년 3월 말일이니까 벌써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떠다니고 꽃가루도 슬슬 날리기 시작했죠. 뉴스를 보니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하던데 어르신들께는 이런 날씨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저는 얼마 전 시장에서 만난 이웃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내가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먹었는데 이번 봄엔 유독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오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드시는 음식 때문에 알레르기가 더 심해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봄철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꼭 피해야 할 음식 6가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음식 중에 어떤 게 조심해야 할 녀석인지 또 어떤 선택이 봄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생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더 소중해졌잖아요. 그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힌트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족이나 동네 친구분들과 나눠주시면 모두가 더 건강한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봄만 되면 코가 간지럽고 재채기가 멈추지 않으시는 분, 황사 때문에 목이 칼칼해지시는 분, 아니면 눈이 따끔거려서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시는 분들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이런 증상을 더 키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함께 알아볼 6가지 음식을 조금만 조심하고 대신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면 여러분의 봄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재미있는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건강을 지키는 데는 큰돈이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한 번 식사할 때 살짝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니면 시원한 주스 한 잔? 혹시 그 중에 여러분의 알레르기를 깨우는 녀석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일상과 맞춰 들어보시면 나도 저런 적이 있었네 하면서 미소 지으실 순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내일 식탁에서 뭘 바꿔볼지 작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먹는 한 끼에서 시작된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도 더 힘내서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봄철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이제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을 알아볼게요. 바로 찬음료와 아이스크림이에요. 봄철의 날씨가 슬슬 따뜻해지면 시원한 게 당기시죠? 저도 더운 날엔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물 한 잔 꺼내 마시거나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면 기분이 확 풀리곤 했어요. 특히 요즘처럼 햇볕이 따스해서 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봄철 알레르기 있는 분들께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대요. 놀랍죠? 제 동네에 사시는 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70대 초반이신데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늘 아침 산책도 하시고 채소도 챙겨 드시고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늘 코가 막히고 재채기를 하셨대요. 어느 날 저랑 동네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요즘 찬물이랑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는데 그 뒤로 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냥 날씨 때문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좀 알아보니까 진짜 이유가 있더라고요. 봄철 알레르기는 꽃가루나 황사 같은 외부 자극 때문에 우리 몸이 예민해진 상태예요. 특히 지금 3월 말이라 황사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보니까 공기 중 미세먼지가 많아서 어르신들 호흡기가 더 약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찬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몸이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면역 반응이 더 과민해진대요. 그러면 코막힘이나 재채기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더운 날 찬 주스를 꿀꺽꿀꺽 마셨는데 그날따라 코가 더 막히고 기침까지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뭐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찬 게 몸을 놀라게 한 거였어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시면 체온 조절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약해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건강 상담 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나이 들수록 몸이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 걸 먹으면 몸이 아이고 이게 뭐야 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알레르기를 더 키우는 거고요. 박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대요. 어느 날 아침에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마셨는데 1시간 뒤에 코가 막히면서 하루 종일 불편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의사 선생님이 봄철엔 찬 음식을 피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셨대요. 특히 황사가 심한 날엔 호흡기가 더 예민해지니까 찬 걸 먹으면 목이 칼칼해질 수도 있답니다. 우리가 시원하다고 먹는 게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할 수 있다니요. 그럼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걱정 마세요. 간단한 대안이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셔보세요. 저는 요즘 아침에 국화차를 끓여서 조금씩 마시는데 향도 은은하고 몸도 따뜻해지면서 코가 한결 편하더라고요. 국화차가 꽃가루 알레르기에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생강차도 추천드려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봄철에 딱 맞는 음료예요. 혹시 차를 끓이기 귀찮으시면 그냥 물을 끓여서 조금 식힌 뒤에 드셔도 좋아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끔하지 않은 온도가 딱 적당하답니다. 박 할머니도 제 말 듣고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하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정말 재채기가 줄고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실험해 봤어요. 하루는 찬물을 마셨다가 코가 막혔는데 다음 날은 따뜻한 차로 바꿨더니 훨씬 나았어요. 신기하죠? 이런 작은 차이가 몸에 큰 변화를 만들더라고요.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으면 바로 마시지 말고 실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놔뒀다가 드세요. 아니면 아침에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식탁에 놔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셔보세요. 그럼 몸의 부담도 덜 가고 알레르기 걱정도 줄어든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간단한 걸로 여러분의 봄을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찬 음료나 아이스크림 자주 드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코가 막힌 게 혹시 이 때문일까 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을 알아볼까요? 이번엔 매운 음식이에요. 매콤한 김치찌개나 떡볶이, 아니면 고추장 넣은 찜 요리 좋아하시죠? 저도 매운 걸 먹으면 입맛이 확 살아나고, 특히 쌀쌀한 날엔 뜨끈한 국물이 기운을 푹 돋아줘서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봄철에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매운 음식이 오히려 불청객이 될 수 있대요. 의외죠. 제 친구네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60대 후반이신데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고추장 넣은 된장찌개를 끓여서 밥 한 공기 뚝딱 드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매운맛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 봄엔 좀 달랐대요. 평소보다 코가 더 간지럽고 목이 따끔거리더니 기침까지 나오더래요. 처음엔 황사 때문인가 꽃가루 때문인가 하고 넘겼는데 이상하게 매운 걸 먹은 날엔 증상이 더 심해졌대요. 저도 궁금해서 이 할아버지랑 같이 동네 약사님께 물어보러 갔어요. 약사님이 웃으시면서 매운 음식이 알레르기를 깨울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코와 목의 점막을 자극해서 알레르기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든대요. 특히 지금처럼 3월 말이 되면 황사가 심해지잖아요.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떠다니면서 목이 건조해지고 예민해진 상태인데 거기에 매운 음식까지 먹으면 점막이 더 자극받아서 기침이나 따끔거림이 심해질 수 있답니다. 저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예전에 매운 라면을 먹고 나서 코가 더 막히고 목이 간질거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땐 그냥 날씨 탓이겠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매운맛이 한몫했나 봐요. 나이 들수록 이런 자극에 몸이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70대가 되면 점막도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으니까 작은 자극에도 아이고 힘들다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매운 찌개를 드셨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목이 칼칼해지면서 기침이 멈추지 않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의사 선생님이 봄철엔 매운 음식을 줄이는 게 좋아요 라고 하셨대요. 특히 황사가 심한 날엔 미세먼지가 목을 더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매운맛이 그 불편함을 키울 수 있대요. 저도 그 말 듣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조심해야 하나 하고 놀랐어요. 왠지 매운 떡볶이 먹고 나면 숨쉬기 불편하더라니. 그럼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좋은 대안이 있어요. 국이나 부드러운 죽을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 호박죽은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위에도 부담이 없고 알레르기 자극도 줄여준답니다. 저는 요즘 호박죽에 약간의 들깨, 가루를 넣어서 먹는데 고소하고 포만감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감자 수프도 추천드려요. 감자가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주니까 봄철에 딱 맞는 음식이에요. 이 할아버지도 제 말 듣고 매운 찌개 대신 채소국으로 바꿔보셨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이야 하시면서 심심하다고 투덜거리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목이 한결 편하고 기침도 줄었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 해봤어요. 하루는 매운 국을 먹었더니 코가 간질거렸는데 다음 날은 싱거운 미역국으로 바꿨더니 훨씬 나았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몸에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매운 음식을 완전히 끊기 힘드시면 양념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고추장을 한 숟갈 넣었다면 반 숟갈로 줄이고 다음엔 아예 빼보는 거예요. 대신 고소한 맛을 내는 참기름이나 들깨 가루를 살짝 넣으면 맛도 살고 몸에도 부담이 덜 가요. 아니면 식사할 때 물을 옆에 두고 조금씩 마시면서 자극을 줄여보세요. 그럼 목이 덜 따끔거린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매운 음식 자주 드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 메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요즘 목이 불편한 게 혹시 이 때문일까? 하고 말이죠. 매운맛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봄철이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음식은 여기까지예요. 또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천천히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을 만나볼게요. 이번엔 유제품이에요. 유제품이라고? 아침에 우유 한 잔이나 요구르트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 유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우유를 챙겨 마셨어요. 특히 아침에 밥 먹기 귀찮을 때 우유 한 잔이면 간편하고 든든하니까요. 그런데 봄철에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이 유제품이 오히려 수문적일 수 있대요. 놀랍지 않나요? 동네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70대 중반이신데 아침마다 요구르트를 꼭 드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뼈에도 좋다면서 늘 식탁에 요구르트를 올려놓으셨죠. 그런데 이번 봄엔 좀 이상했대요. 평소보다 코가 더 막히고 목에 가래가 생기면서 불편하더래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황사 때문인가 하고 넘기셨는데 이상하게 요구르트를 먹은 날엔 증상이 더 심해졌대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설마 요구르트 때문이야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이유가 있더라고요. 유제품이 왜 문제냐고요?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같은 것들에는 카세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대요. 이 카세인이 몸에서 점액을 더 많이 만들게 해서 코막힘이나 가래를 늘릴 수 있답니다. 특히 봄철엔 꽃가루 알레르기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지금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고 황사까지 겹쳐서 공기가 탁해졌어요. 이런 때에
점액이 늘어나면 코가 더 막히고 숨쉬기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저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예전에 봄철에 우유를 마시고 나서 목에 뭐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땐 그냥 목 감기겠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유제품이 한몫했나 봐요. 나이 들수록 몸이 이런 변화에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70대가 되면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유제품을 줄이면 봄철 알레르기가 훨씬 덜해질 수 있어요. 김할머니도 병원에 가서 물어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봄철엔 유제품을 조금 줄여보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이유를 들어보니 유제품이 점액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대요. 특히 꽃가루나 황사 같은 외부 자극이 많은 봄철엔 코와 목이 더 불편해질 수 있답니다. 저도 그 말 듣고 놀랐어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먹는 게 오히려 봄철엔 숨을 막히게 할 수 있다니요. 그럼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걱정 마세요. 맛있고 몸에 좋은 대안이 있어요. 두유나 아몬드, 밀크 같은 식물성 음료를 드셔보세요. 저는 요즘 아침에 따뜻한 두유를 조금씩 마시는데 부드럽고 고소해서 만족스럽더라고요. 아몬드 밀크도 좋아요. 칼슘이 많아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점액도 늘리지 않으니까 봄철에 딱 맞아요. 혹시 두유나 아몬드 밀크가 낯설으시면 귀리 우유도 괜찮답니다. 은은한 맛이 나서 처음 드시는 분들도 부담 없어요. 김할머니도 제 말 듣고 요구르트를 끊어보셨어요. 처음엔 이걸 끊으면 뭐 먹지 하시면서 걱정하셨는데 두유로 바꾼 지 며칠 지나니까 코가 뚫린 느낌이고 가래도 줄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두유로 바꿨더니 훨씬 나았어요. 신기하죠? 이런 작은 변화가 숨쉬기를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유제품을 완전히 끊기 힘드시면 양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우유를 마셨다면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대신 식사할 때 채소나 과일을 조금 더 챙겨 드시면 칼슘 걱정도 덜 돼요. 아니면 아침에 두유를 살짝 데워서 드셔보세요. 따뜻하니까 목도 부드럽고 점액 걱정도 없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유제품 자주 드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아침에 드신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요즘 코가 막힌 게 혹시 이 때문일까? 하고 말이죠. 유제품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봄철 숨쉬기가 한결 나아질 수 있어요. 자, 다음엔 또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을 만나볼게요. 이번엔 생선회나 날고기예요. 봄철의 시장에서 신선한 생선회나 육회가 눈에 띄면 드시고 싶으시죠? 저도 가끔 친구들이랑 오늘 회 한 접시 어때? 하면서 모일 때가 있어요. 쫄깃한 생선회에 간장 찍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봄철에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조심해야 할 음식이라는 거 아셨나요? 좀 의외죠? 제 이웃 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할아버지는 60대 후반이신데 생선회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특히 봄철엔 날이 따뜻해지니까 신선한 회가 당긴다면서 주말마다 시장에 가서 회를 사오셨대요.
그런데 이번 봄엔 좀 달랐어요. 회를 먹은 다음 날이면 몸에 가려움이 생기고 심지어 팔에 작은 두드러기까지 나더래요. 처음엔 뭐에 잘못 걸린 걸까 하셨는데 이상하게 회를 먹을 때마다 반복되니까 의심이 들었대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설마 회 때문이야 했는데 알아보니까 진짜 이유가 있더라고요. 생선회나 날고기가 왜 문제냐고요. 이런 음식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대요. 히스타민은 생선이나 고기가 신선하지 않거나 오래 놔두면 늘어나는데 이게 알레르기 반응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특히 봄철엔 꽃가루나 황사 때문에 이미 몸이 예민해져 있잖아요. 지금이 3월 말일이라 황사가 심해지고 꽃가루도 날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때에 히스타민이 들어가면 코막힘이나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생선회를 먹고 나서 몸이 좀 가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히스타민 때문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고 면역 체계도 약해지니까 이런 음식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대요. 정 할아버지도 젊었을 땐 회를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다르네 하시더라고요. 정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물어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봄철엔 날 것을 피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시더래요. 이유를 들어보니 히스타민이 알레르기 반응을 키울 뿐만 아니라 나이 들수록 소화기가 예민해져서 이런 음식이 더 부담이 될 수 있대요. 특히 황사가 심한 날엔 미세먼지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니까 날고기나 회가 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저도 그 말 듣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육회도 조심해야 하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봄이어서 기분 좋게 맛있어서 먹는 게 오히려 봄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니요. 그럼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걱정 마세요. 맛있고 안전한 대안이 있어요. 잘 익힌 생선이나 고기를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 구운 고등어는 비린내도 적고 쫄깃한 맛이 살아있어서 추천드려요. 저는 요즘 고등어를 오븐에 구워서 먹는데 간장 대신 레몬즙을 살짝 뿌리니까 상큼하고 맛있더라고요. 찐 닭가슴살도 좋아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서 알레르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답니다. 정 할아버지도 제 말 듣고 회 대신 구운 생선을 드셔보셨어요. 처음엔 회가 더 맛있는데 하시면서 아쉬워하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두드러기가 안 나고 몸이 편안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죠? 이런 간단한 변화가 알레르기를 덜어주더라고요.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생선이나 고기를 드실 땐 꼭 신선한 걸로 골라서 바로 익혀 드세요. 냉장고에 오래 놔뒀던 건 히스타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아니면 시장에서 생선을 사오셨으면 그날 바로 구워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구우면 비린내도 잡히고 알레르기 걱정도 덜 돼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혹시 생선회나 날고기 자주 드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 메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요즘 가려운 게 혹시 이 때문일까? 하고 말이죠. 날 것을 조금 줄이고
익힌 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봄철이 더 편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음식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엔 또 어떤 음식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을 만나볼게요. 이번엔 술이에요. 저녁에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가끔 친구들이랑 오늘 좀 힘들었으니 한잔 할까 하면서 모일 때가 있어요. 특히 봄철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퇴근길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당기더라고요. 그런데 봄철에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이 술이 방해꾼이 될 수 있대요. 동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장할머니는 70대 초반이신데 저녁마다 소주 한 잔을 즐기셨어요.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면 피곤하니까 소주 한 잔이 딱이야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 봄엔 좀 이상했대요.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코가 더 막히고 눈이 가렵더래요. 처음엔 그냥 꽃가루 때문이겠지 했는데 이상하게 술을 마신 날엔 증상이 더 심해졌대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설마 술 때문이야 했는데 알아보니까 진짜 이유가 있더라고요. 술이 왜 문제냐고요. 술에 든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알레르기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대요. 특히 코막힘이나 눈 가려움 같은 증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답니다. 지금 꽃가루가 날리고 황사도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때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몸이 더 예민해져서 알레르기 반응이 커질 수 있어요. 게다가 술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니까 황사나 꽃가루 같은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답니다. 저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예전에 맥주를 마신 날엔 다음날 아침에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땐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술이 한몫했나 봐요. 60대가 되면 몸이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해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건강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님이 나이 들수록 알코올이 몸에 더 오래 남아서 영향을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술 한 잔이 봄철 알레르기를 깨우는 셈이에요. 장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에 간술로 소주를 2잔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이 따끔거리고 코가 막혀서 하루 종일 불편했대요. 그래서 동네 한의원에 가서 물어보니 한의사 선생님이 봄철엔 술을 줄이는 게 좋아요 라고 하셨대요. 이유를 들어보니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수분을 빼앗아서 목과 코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대요. 특히 황사가 심한 날엔 미세먼지가 목을 자극하는데 술까지 마시면 그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답니다. 저도 그 말 듣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맥주도 조심해야 하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걱정 마세요. 기분 좋고 몸에도 좋은 대안이 있어요. 따뜻한 허브차나 꿀물을 드셔보세요. 저는 요즘 저녁에 꿀 넣은 생강차를 마시는데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더라고요. 생강이 면역력에도 좋으니까 봄철에 딱 맞아요. 카모마일 차도 추천드려요. 은은한 향이 나고 진정 효과가 있어서 잠도 잘 오더라고요. 혹시 차가 낯설으시면 그냥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상큼하고 부담 없답니다. 장할머니도 제 말 듣고 술 대신 꾸준히 차를 드셔보셨어요. 처음엔 소주가 아쉬운데 하시면서 아쉬워하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아침에 눈이 덜 가렵고 코도 편해졌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 해봤어요. 하루는 맥주를 마셨더니 다음날 코가 막혔는데 술을 안 먹고 생강차로 바꿨더니 잠도 잘 오고 훨씬 나았어요. 이런 간단한 변화가 알레르기를 덜어주더라고요.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술을 완전히 끊기 힘드시면 양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소주 한 잔을 마셨다면 반 잔으로 줄이고 다음엔 아예 차로 바꿔보는 거예요. 아니면 술을 마실 때 물을 같이 많이 드셔보세요. 그럼 알코올이 몸에 덜 쌓이고 건조함도 줄어든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혹시 술 자주 드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에 한 잔 생각나시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요즘 코가 막힌 게 혹시 이 때문일까? 하고 말이죠. 술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봄철이 더 가벼워질 수 있어요. 5번째 음식은 여기까지예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음식을 만나볼게요. 이번엔 튀긴 음식이에요. 치킨이나 돈가스, 튀김 만두 같은 바삭한 음식 좋아하시죠? 저도 가끔 튀김 냄새가 나면 군침이 돌 때가 있어요. 특히 봄철엔 가족들이랑 오늘 저녁은 치킨 어때? 하면서 모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튀긴 음식이 봄철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조심해야 할 음식이라는 거 아셨나요? 동네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60대 후반이신데 튀긴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저녁에 손주들이 오면 치킨 먹자 하시면서 주문하곤 하셨죠. 튀김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봄엔 좀 달랐대요. 튀긴 음식을 먹은 다음 날이면 코가 막히고 목이 따끔거리더래요. 처음엔 그냥 황사 때문이겠지 했는데 이상하게 튀김을 먹을 때마다 반복되니까 의심이 들었대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설마 치킨 때문이야 했는데 알아보니까 진짜 이유가 있더라고요. 튀긴 음식이 왜 문제냐고요? 튀김에 쓰이는 기름이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대요. 이 염증이 알레르기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특히 지금이 3월이라 황사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떠다니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튀긴 음식까지 먹으면 코막힘이나 목 따끔거림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게다가 기름진 음식은 소화도 느리게 해서 몸에 부담을 주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더 예민해질 수 있답니다. 저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예전에 치킨을 먹고 나서 다음날 목이 간질거리고 코가 막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땐 그냥 날씨 탓이겠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튀김 기름이 한몫했나 봐요. 70대가 되면 몸이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해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건강 잡지에서 읽었는데 나이 들수록 염증 반응이 쉽게 생기고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튀긴 음식이 봄철 알레르기를 더 깨우는 셈이에요. 이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에 튀김 만두를 한 접시 드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까지 나오더래요. 그래서 동네 약국에 가서 물어보니 약사님이 봄철엔 튀긴 음식을
줄이는 게 좋아요 라고 하셨대요. 이유를 들어보니 튀김 기름이 염증을 키울 뿐만 아니라 황사나 꽃가루 같은 외부 자극과 합쳐지면 호흡기가 더 불편해질 수 있대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런 음식이 더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저도 그 말 듣고 아, 그럼 내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조심해야 하나 하고 아쉬워했어요. 그럼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걱정 마세요. 맛있고 몸에 좋은 대안이 있어요. 구운 음식이나 찜 요리를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 구운 감자는 달달하고 포만감도 주고 기름 없이도 맛있어요. 저는 요즘 감자를 오븐에 구워서 허브 소금을 살짝 뿌려 먹는데 바삭함은 덜해도 속이 편하더라고요. 찐 고구마도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염증 걱정도 없으니까 봄철에 딱 맞아요. 혹시 고기를 좋아하시면 구운 닭가슴살도 추천드려요. 기름 없이 조리해도 부드럽고 맛있답니다. 이 할아버지도 제 말 듣고 튀김 대신 찜 요리로 바꿔보셨어요. 처음엔 찜은 쉽게 질리는데 하시면서 투덜거리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목이 한결 편하고 속도 가볍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젠 튀김은 줄이려고요. 하루는 튀김을 먹었더니 다음날 코가 막혔는데 하루는 구운 감자로 바꿨더니 훨씬 나았어요. 신기하죠? 이런 간단한 변화가 알레르기를 덜어주더라고요.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튀긴 음식을 완전히 끊기 힘드시면 오븐에 구워서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 치킨을 먹고 싶을 땐 기름에 튀기지 말고 오븐에 구우면 바삭한 맛을 내면서 기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아니면 튀김을 드실 때 채소나 물을 같이 많이 드셔보세요. 그럼 기름이 몸에 덜 쌓이고 염증도 줄어든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혹시 튀긴 음식 자주 드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 메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요즘 목이 불편한 게 혹시 이 때문일까? 하고 말이죠. 튀김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봄철이 더 편해질 수 있어요. 자, 6번째 음식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넘어가 볼까요?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보니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봄철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꼭 피해야 할 음식 6가지를 하나씩 알아봤어요. 찬 음료와 아이스크림, 매운 음식, 유제품, 생선회나 날고기, 술, 그리고 튀긴 음식까지 이렇게 6가지예요. 평소 무심코 먹던 것들이 사실은 코막힘이나 재채기, 목 따끔거림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좀 놀랍지 않으셨나요?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이런 영향을 미칠 줄 몰랐네 하고 새삼 깨달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매일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간식을 챙기고 저녁엔 가족이랑 둘러앉아서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게 하루의 큰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작은 습관들이 봄철엔 알레르기를 깨우는 불청객이 될 수 있다니 조금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지금이 3월 30일이라 황사가 심해지고 꽃가루도 날리기 시작했잖아요. 어르신께는 이런 날씨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 할 필요는 없어요. 딱 하나만 먼저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셔보세요. 그 다음엔 매운 국 대신 싱거운 국으로 바꿔보고 또 그 다음엔 요구르트 대신 두유를 드셔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이번 봄은 좀 다르네 하고 느끼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부터 찬 음료를 줄여봤는데 코가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식탁에서 살짝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지혜를 실천하시면 꽃피는 봄을 더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요즘 동네 공원에 산책 가는 길에 꽃향기를 맡으면서 올해는 코가 덜 막히네 하고 미소 짓곤 해요. 여러분도 그런 봄을 맞이하시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나눠보세요. 나 이번에 이런 거 배웠는데 너도 한번 해봐 하면서 말이죠. 제가 어제 이웃 어르신께 튀긴 음식을 줄여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럼 튀김 대신 뭐 먹지? 하시다가 구운 감자도 맛있겠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나눔이 건강한 동네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한 봄을 만들어 봐야지.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건강한 봄, 건강한 노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변화를 실천하면서 더 활기찬 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배운 걸 실천해 보시면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나 이거 해봤는데 괜찮더라 하는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봄바람을 느끼며 건강한 하루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꽃처럼 예쁜 봄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